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치과병원에서 구강내과 진료를 맡고 있는 구강내과 전문의 김익환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턱관절의 기능은 음식을 씹어 먹고 말을 하고 할 때 턱을 움직이는 겁니다. 턱관절 장애란 턱이 아파서 제대로 턱의 기능을 못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턱에서 소리가 나요고요. 턱이 아파서 밥을 잘 못 먹겠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 때 턱이 턱턱턱 걸려가지고 잘 못 벌리겠어요 라든지 얼굴 형태가 변하는 것 같아요 라는 정말 심한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관절들과 마찬가지로 그 관절을 너무 혹사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턱관절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습관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딱딱하고 질긴 걸 좋아하시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오징어나 쥐포, 육포, 아몬드, 땅콩 이런 것도 있고, 의외로 얼음을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얼음을 깨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요즘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젤리 같은 거는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선천적인 원인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육이나 골격은 결국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건데, 어머니가 턱이 아파서 예전에 치료를 하셨는데 몇 년 뒤에는 딸을 데리고 온다든지, 형이 치료를 했는데 동생이 치료를 받으러 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어떤 관절의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자는 사이에 본인이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자는 사이에 이를 간다든지, 긴장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직업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나 관악기도 이렇게 입술 대고 이렇게 계속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 스쿠버 다이버 하는 분도 입에 마우스피스를 계속 이렇게 물고 있어야 돼서 턱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오고요. 턱관절 장애에서 가장 먼저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증상은 이제 턱에서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상태는 사실 턱 관절에 있는 디스크 위치가 약간 불안정하다든지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보통 조심을 하게 되면 유지를 하는 경우도 꽤 있기는 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턱에서 소리는 나지만 저는 평생 아픈 적이 없었어요 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디스크가 점점 앞으로 빠진다든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소리가 규칙적으로 계속 난다든지, 점점 커진다든지, 심지어는 턱턱턱 걸리는 느낌이 있다든지, 어느 날 일어났는데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악화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턱 관절 뼈 자체 표면이 약간씩 닳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말 심한 턱관절 장애 환자 중에는 양쪽 뼈의 길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이 많이 닳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턱관절 장애 중에서 골관절염 환자분들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인데, 한쪽의 길이가 짧아지다 보면은 실제로 얼굴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한쪽이 이가 안 물리게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일반적인 관절들은 문제가 생기면 깁스를 해서 이 몸이 나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데, 사실 턱도 문제가 생기면은 아래 위로 묶어가지고 완전히 못 움직이게 묶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환자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깁스를 하면은 턱은 나아져도 한두 달 뒤에 깁스를 풀었을 때 한두 달 동안 밥을 못 먹으면 그 사람이 과연 살아있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끼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손발로 생각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반깁스 해가지고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깁스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턱관절 요 주변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보톡스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 자체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사를 놔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정말 심하게 관절이 망가진 경우에는 안에 관절경 같은 것을 넣어서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고요. 사실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우리 손목, 발목 삐는 것 같이 잠깐 삐끗하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집에서 그냥 우리 흔히 먹는 소염진 동제나 이런 걸 먹고 조심하면서 지내시면은
빠르게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들을 좀 하시는데요. 그 중엔 정말 심하게 이렇게 손상이 갔고 그거를 약을 먹으면서 그 통증만 이렇게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약을 먹다가 약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되게 아프다든지 하는 게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턱 관절에 대한 CT도 좀 찍어보고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 1, 2주씩 계속 불편함이 지속이 된다면은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치를 받으시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